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어찌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제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죠. 커피 입문할 때 어떤 커피들을 어떻게 알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카페에 커피를 입문하게 돼서 다양한 걸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맛보러 왔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어떻게 하면 커피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알아가는 게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저 일단 커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전문가가 돼가는 중이죠. 맛에만 너무 집착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핵과류 맛이 나는, 그러니까 딸기 맛 나고 과일 맛이 나고 이런 것들만 딱 먹고 와 커피가 진짜 다르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서 다양한 맛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맛들도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맛이 나는 커피들만 이 커피 진짜 잘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름도 길어요. 에스파랄자였나 게이샤 중에 알 수 없는 원두들이 많은데, 진짜 잘하는 매장들 가서 게이샤 한 잔에 16,000원짜리 이렇게 먹어보면은 군더더기 없는 맛이 베스트일 때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말 비싼 커피 원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컨트롤이 되게 어려워지는데, 통제죠. 결국에 맛의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맛의 발현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더 비싼 커피들은 더 어려운 통제 속에서 만들어진 맛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한된 맛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제된 맛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저렴한 가격에서 더 플레이버가 강한, 풍미가 강한 커피들을 먹어서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꼭 그것만 가지고서 와 맛있다 이렇게만 판단하기에는 스펙트럼을 알아가는 게 참 아쉽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했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맛은 미시라고 생각하면 거시는 이제 국가별, 환경별, 요 프로세스별인 건데요. 내추럴 대 워시드, 하늘과 땅 차이죠. 맛이 완전 만드는 과정도 달라요. 허니 대 이중무산소 달라요. 완전 그냥 달라요. 맛으로만 묶을 수가 없다고요. 얘도 핵과류고 쟤도 핵과류라고 가정했을 때 절대 이게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의 난이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느껴지는 맛에서는 그냥 얘도 살고 쟤도 살고 얘도 복숭아 얘도 복숭아 얘 딸기 얘 딸기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사실상 그 차이의 캐파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라고 했을 때 엄청 그 아프리카 계열의 환경들을 보면서 해발고도가 낮고 강수량도 적고 해를 강하게 받으면 이렇게 강한 혹은 산도가 높은 이런 것들을 보유하게 되는구나. 반대로 산맥 아래에서 그늘에서 자라는 원두들은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자랐는데, 반대로 막 꽃향기가 난다기보다는 담백한 맛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픽한 맛이 난다거나 이런 차이, 이런 것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일이 자라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됐냐에 따라서 맛이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그 앞단의 문제들도 사실 문제지만 그 뒷단에 일어나는 프로세스의 공정별로 나타나는 맛의 차이도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같은 커피도 같은 지역에서 난다 하더라도 프로세스에 따라 맛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큰 범위로 묶어서 아프리카 계열에서는 어떤 맛이 나는구나, 아프리카의 남부 지역과 동쪽 지역에서 맛의 차이는 어떻게 나는구나, 혹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곳과 비가 덜 내리는 곳, 혹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맛의 차이는 이렇구나 라는 걸 보고 먹기 시작하면은 이게 입력이 된다고. 저한테 맛으로만 그걸 판단하면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무리 내추럴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커피를 내리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내추럴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추럴의 장점이 단점에 묻혀버리죠. 잡내가 더 많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를 즐길 때는 어떠한 요소들을 계속 보면서 분석해가고 나만의 프로파일러라고 해야 되나, 내 입맛에 내 입의 기억을 계속 되감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거죠. 내 입맛을. 나는 해발고도 몇 미터에서 자란 커피, 그리고 어느 지역의 커피를 어떤 방식으로 프로세스한 거를, 어떤 방식으로 로스팅한 거를 어느 방식대로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내려가지고 먹었을 때 내가 느끼는 신맛과 단맛이 타인과 얼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나는 어떻게 느낄까 해서 진짜 중용의 맛에서
다른 로스터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가체프 아리차라고 했을 때 아리차도 내추럴을 할 때 전기를 쓰는 사람과 직화를 쓰는 사람이 맛이 달라요. 같은 온도를 쓰더라도 당연히 다르죠. 기기가 다르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럼 맛의 차이가 뭔가? 그러면 둘 다 먹어봤어요. 전기도 먹고 직화도 먹어봤어. 둘 중에 뭐가 더 적합할까? 혹은 뭐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직화, 전기 둘 다. 그러면 얘한테 있는 단점, 전기한테 일어나는 단점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둘에서 나는 단점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이런 방식으로 혹은 어떤 게 더 장점일까? 이런 걸 찾아가는 거라고요. 저는 그러고 있어요. 제가 로스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얘도 되게 꽃향기 나는데요. 얘도 차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차가 뭡니까? 제가 먹던 기억 속의 차는 녹차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보리, 마테차, 보리차 말고 뭐 안 먹어봤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거 말고는. 남고 나온 사람들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찾는 것보다 그냥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거, 라면, 신라면 이렇게 그냥 습관, 저관여 상품이라고 하죠. 저한테는 그게 저관여 상품인 거예요. 커피만 고관여 상품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커피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거에서 그냥 다 맥락 빠진 맛으로 먹는 거죠. 그냥 상관없습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특히 맛으로만 평가하는 것보다도 정보를 보면서 서로 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저한테 왔던 소비자분께서는 아예 그런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건 모를 수 있겠죠. 로스터가 아니니까. 하지만 정보를 보고서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되게 높겠네요. 그래서 이 밀도가 높았을 때 그라인딩은 어느 포인트로 하셨고 어떤 날을 쓰셨고 뭐 커니컬 버냐 플랫 버냐 아니면 뭐 방시 몇 번을 나눠 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에서 드립을 하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논해지면서 이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건 이렇기 때문에 단점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건 되게 차 맛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그 대화에서 뭘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차 맛이죠. 그리고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탁함 이게 참 애매해요. 진짜 애매해. 딱히 뭐 그래도 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 커피를 만든 의도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고 내가 고민했던 지점들, 왜 내가 이걸 만들 때 어려움이 있었나,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발현이 됐나, 장점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제가 의도했던 것, 그러니까 제가 섬세하게 보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커피를 살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 보면서 한번 구매를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런 대화가 됐었단 말이에요. 물론 제 원두를 사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오셔서 커피를 드셨던 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집에서 이제 드립을 내려 먹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뭔가 이제 맛을 찾아서 식경험이라고 하죠. 식경험을 찾아서 떠나시는 분들이 커피 한 잔 딱 먹었을 때 이거는 후미는 어떻고 첫입은 어떻고 목 넘김은 어떻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플레이버는 어떻고 아로마는 어떻고 막 이런 것들에 엄청 집착을 하시는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게 왜 어떻게 얼마나 이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타인의 기준과 비교하면서 좁혀나가는, 그리고 그것들을 논쟁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커피를 즐긴다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댓글에서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이것저것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커피 숨은 고수님들께서 댓글을 함께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커피를 전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안 먹어봤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안 먹었다고? 그럼 여태까지 뭐 먹었는데? 그거랑 이거랑 비교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감정이. 이걸 안 먹었네. 모르네. 이제 약간 이렇게 된다고요.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아쉬움을 막 이렇게 빨리 먹어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죠. 만감이 교차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나열해 보면 지점 폐업하고 본점만, 그러니까 본점이랑 합산해가지고 정리정돈하고 법인도, 그리고 법인 이름도 변경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면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카카오맵,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네이버 플레이스, 로컬페이, 페이히어, 수많은 카드사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특히나 저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 말이죠, 진짜 정신 분열 걸릴 뻔했어요. 저 진짜로 이게 하나라도 늦어지면 다 딜레이 되니까 뭐 장사 못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 큐에 다 하려고. 자 근데 아직도 저 공인인증서 문제는 해결을 못했다마는 은행 왜 그렇게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결국에 못했어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해야지만 통신 판매업을 등록하면서 재등록한 통신 판매업을 가지고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나머지 자료 다 넣어가지고 나오면은 그때서야 열리게 되는 거죠. 쉽지 않네요. 이제 그 주반 거래처님들한테도 사업자 다시 다 변경됐다고 번호 다시 바뀐 거 보내드리고 10월달에 이미 뭐 나갔던 것들 막 세금 계산서 수정 발급하고 막 제가 본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이거에 그냥 메이니까 막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다음에는 법인 사업자가 변경될 때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어떤 것들을 교체할 때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제시해드리는 그런 걸 한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한번 바꿔보니까 진짜 겁나게 복잡해요. 왜냐면은 법인 사업자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냥 없어요. 빈틈을 찾아 들어가야 돼. 그냥 쑤셔 들어가야 돼. 다른 걸로 눌러가지고 전화 문의해서 해결 봐야 된다거나.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기입해놓으면 걔네들 본사에서 알아서 나중에 전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완성될지도 모른다고요. 너무 오래 걸려요. 장사는 당장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큐만 늦어져도 일주일 그냥 쓱싹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배달 오늘 풀었어요. 배달은 그전까지 배달도 못했어요. 심지어 지금 요기요는 아직도 안 열렸어요. 계약을 다 변경하거나 다시 해야 되거나 재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사업자를 더 정리정돈하면서 깔끔해지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해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두 번째 영상을 올린 거에서 구독자가 또 10명이 늘었죠. 제가 만들었던 30개 되는 그 과거의 그 참 난잡하지만 그 영상들도 10명씩만 구독자가 3명 꼈다면 전 지금 300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만든 건 가식으로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찍는 이런 콘텐츠들은 왠지 모르게 구독자가 늘고, 그때 만들었던 건 구독자가 늘지 않는 그 노이로제에 빠져가지고 참 답답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더 찍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진짜 정말 바쁘거든요. 너무 바쁜데 막 4-5시 잘 때도 있고 막 그런데도 편집할 거리를 찾아야 돼가지고 막 이거 컨텐츠 올려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진짜 무슨 벌 받는 거 마냥 다음 주 이거 올려야 되는데 계속 이런 누가 막 뒤에서 막 칼죽을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 마감이라는 게 나와의 약속이고 나의 구독자들이랑 더 소통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다다매거진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이제 잡지가 인쇄 출판이 됐어요. 이번 연도에 2권 정도 더 나와요. 1년에 3권 나오는 건데 내년부터는 영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왜 이걸 설명해야 되느냐, 저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이 로스트 카페를 단순하게 로스팅만 하는 카페가 아니라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저희 채널 아트 맨 메인에서 아래쪽 가보면은 저가 추천하는 채널 이렇게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인데, 다른 사업체들이죠. 거기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알고 보면 굉장히 심플한 관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얼마나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비전을 한번 정리정돈하는 그런 영상도 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외에 제가 이제 논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핸드폰에 적어놨는데,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되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히스케치라고 하죠.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니체를 읽다가 깨달은 엄청난 것들에 대한 것,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하고 싶고, 카페를 차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창업할 때 하고 싶은 말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제 학부가 경영도 나왔다 보니까 이게 외식 산업 계열이 생각보다 정리정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자동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AI가 도입됐을 때 가장 쉽게 대체되는 게 전문직이고, 반대로 이런 외식조리나 혹은 이런 매장들, 이런 것들은 자동화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뉴스에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왜냐하면은 이제 생산 단가 대비 효율성이 안 맞는 것도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전문직의 비용, 객단가 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자동화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지만은 돈도 되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낮은 객단가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동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자동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아예 자동화하는 게 손해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프로세스 자체가 개발되거나 개선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짬으로만 밀어붙이는, 이게 누가 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왔는가,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경쟁하는,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드리거나 혹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무조건 저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그런 전공을 배웠으니까 이거를 배운 거를 접목시켜보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가고 싶어요. 오케이. 진짜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뭘 알아야 공부하지.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적용하는 건 진짜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대표님들의 대부분 다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하시잖아요. 남 탓을 하는 종족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남 탓해가지고 성공하기 힘드니까 그냥 내가 더 잘하고 말지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그냥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라고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논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것부터 정리를 해 나갈까? 인적자원 관리? 물적자원 관리? 아니면은 스케줄러? 혹은 뭐 종합 원가 분석이라든지, 계산법도 많고, 사실 AI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이제 최근에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미안해서 가격을 못 올리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한테 당당하게 가격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게 왜 이 가격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본인한테도 설득이 안 되면 타인한테도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돼요. 대표자가 예산 관리를 하고 자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그걸 알지 못하면 사실상 일은 정말 뒤지게 하는데 이렇게 구름이 모여지는 듯한 느낌? 뭔가를 하는데 뭔가 모이지가 않아요. 뭔가 저축이 안 돼. 뭔가 돈이 안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도 안 돼. 해도 힘드네요. 그래도 저는 이제 조금 재미가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게 참 재미가 있고, 저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에 어느 정도 가격에 어떤 방식으로 원가를 만들고 변동은 어떻게 하며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최근에 이제 저희는 원두 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잠깐 원두 가격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러고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원두 다시 내려놨어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간다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것도 내려갔으면은 이것도 내려가야 되는 여지가 있어요. 물론 원두 하나 내려갔다고 해서 나머지가 다 내려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내려가진 않아요. 왜? 고정비는 안 바뀌었잖아요. 에너지비 올라갔죠, 반대로. 인건비 내년에 또 10,000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 난리죠. 4대 보험비 변동 계속되죠. 이거 말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배추값 내려갔으니까 배추김치 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배추김치에 배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의 머릿속에 오만한 경영진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영진이 있어요. 그 수많은 경영진들을 타파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부족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저는 알아가는 게 재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정립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서술해 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관심 있게 보고서 학술 자료 같은 걸 가져와서 한번 공유하기도 하고, 혹은 AI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씩 하면서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에 하나 영상 올라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연말에 용역 쳐야 되지, 택배 보내야 되지, 매장은 계속 신제품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지. 커피 머신 새로 들어. 커피 머신 얘기를 안 했네. 여러분, 저희도 커피 머신 샀어요. 물론 이제 중고로 지인분에게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커피 머신이 생겼습니다. 저희 2년 넘는 시간 동안 커피 머신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드디어 생겼다고요. 이거에 대한 썰도 한번 풀어내고, 매대는 어떻게 짜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논해보고, 댓글과 좋아요는 굉장히 저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힘이 되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아무 말이나 써주십시오. 저에겐 굉장히 큰 피드백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발전적인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